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름만 되면 공포 영화 홍보가 부쩍 늘어나서 보기 싫어도 광고를 통해 노출되고 그래서 짜증나고 무섭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귀신들 분장이 궁금해서 즐겨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세계 10대 괴담 중 하나를 바탕으로 만든 요로나의 저주로 컨저링 유니버스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분명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유니버스라는 말은 우주라고 배웠는데 시간이 흘러 한 가지 뜻을 더 배웠네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컨저링 유니버스, 몬스터버스, 다크 유니버스 등등 시리즈를 통해 하나의 세계관이 구축되면 우린 그것을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는 영화들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관객들에게 사실감과 현장감을 부여하고 영화의 후속작을 제작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화 시리즈가 많아질수록 연관되는 영화도 많아지기에 입소문이 타기 쉽죠. 추가로 영화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이득까지. 컨저링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린 제임스 완 감독은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는 컨셉을 통해 이미 국내에서 900만 관객을 사로잡았으며 최근 개봉한 아쿠아맨을 통해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2013년에 개봉한 컨저링을 시작으로 컨저링2, 에나벨 시리즈, 더 넌,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요로나의 저주까지 총 6개의 작품이 탄생한 거죠. 컨저링 버스의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가 전개되며 항상 가족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요로나의 저주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여기서 요로나는 한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배신당한 요로나는 복수심에 사로잡혔고 남편이 사랑했던 두 자식을 그녀가 직접 익사시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그녀는 결국 물에 빠져 자살하는데요. 후에 귀신이 된 요로나는 자신의 울음소리로 아이들을 물가로 유인해 익사시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요로나는 멕시코 민요에도 등장하고 할로윈 축제 단골 코스프레 캐릭터로 선정될 만큼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명 괴담으로 시작되었지만 2016년 9월 18일 멕시코의 어느 도로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방도시 초베트 등 여러 CCTV에서 괴생 명치가 실제로 목격되면서 하루에 요로나를 봤다는 경찰 신고 전화가 무려 40건에 육박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요로나를 검거하기 위해 대책본부까지 편성되었을 정도니 얼마나 악명 높은 귀신인지 단번에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귀신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결론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어두고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컨저링 버스 영화답게 이 영화는 공포 영화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정석을 보여주는 영화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단점부터 말하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전형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개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고 영화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요로나의 저주는 쓸데없는 스토리라인은 잘라둔 채 굵직하고 깔끔한 전개로 밀고 나갑니다. 1시간 33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도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 생각될 정도죠.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요로나는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아이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유혹된 아이들은 요로나에 의해 팔에 화상 자국이 생겼는데요. 일종의 표식이었죠. 표식이 생긴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가 납치해 익사시킵니다. 그녀는 물귀신이어서 그런지 주변이 말라 있어도 그녀가 접근하면 주변에 물방울이 떨어져 물이 고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집이 안전하다는 생각은 초반에 접어두게 됩니다. 이 영화도 컨저링처럼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고 홍보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상황과 압박이 주는 서스펜스 공포와 요로나의 비명소리가 반반 섞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요로나의 비명소리는 그녀의 울음소리와 상당히 대비되었기 때문에 공포가 한층 더 증폭되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놀라면서 감탄했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깊은 울림이 느껴져서인지 끝까지 적응되지 않더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요로나의 분장입니다. 이건 어쩌면 모든 공포 영화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처음 귀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때는 형상의 불확실성 덕분에 심리적으로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관객의 상상력까지 가미되어 공포심은 폭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얼굴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고 귀신 분장이 무섭기는 한데 어딘가 모르게 친숙하거나 우스꽝스럽다면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연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귀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습을 감춰야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감독이 의도했던 긴장과 연출에 대한 노력은 영화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중반까지는 귀신의 등장에 확실히 심장이 쫄깃쫄깃했거든요. 하지만 컨저링2에서 첫 등장한 수녀 귀신만큼 임팩트와 의외성이 없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광대하고 술래잡기 하는 느낌이 들어 상당히 매니아층이 깊은 귀신 요로나가 어떻게 표현되었을지 기대했던 팬분들은 아마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사람에 따라 무서울 수도 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포 영화를 즐겨보긴 하지만 무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에 이 영화는 충분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는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깔끔한 전개와 짧은 상영시간 덕분에 지루하다는 생각도 못했죠. 이 영화는 조금 더 깊게 보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모성애가 보이며 그 모성이 저주가 되어 찾아온 요로나의 모습은 시각적으로 공포를 자극했지만 그녀도 한때는 두 자녀의 엄마였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공존했습니다. 아무튼 이 느낌과는 별개로 요로나의 분장에 더 신경쓰고 행동하는 데 있어 조금 더 기괴하게 묘사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차베즈 감독은 제임스 완 감독이 직접 선임한 신인 감독으로 이번 영화가 첫 작품이던데 제임스 완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다고 해도 처음 영화가 이 정도면 차기작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영상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에너지가 된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d it work? I think it might have. How do you know? Because the bulk beams are closing the Tesseract. 여러분의 구독이 제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감사합니다.